지방발전 20승 10종책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며 인민의 세계적 수건을 지방중흥의 자랑찬 현실로 펼쳐가는 오모리 당의 손길 아래 중산간지대인 은파군에도 지방공업 공장들이 훌륭히 일도서 준공했습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 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속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떠올린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고귀한 산하들을 벅차게 안아보며 은파군 주민들은 국종의 천망사를 오로지 인민의 복리 증진과 리상 실현에 지향복종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10일에 진행된 지방발전 20승 10종책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는 황해북도와 은파군 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군인 건설자들, 지방공업공장들의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는 준공사에서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대건설 역사에 준공의 벅찬 사변들은 많고 많았지만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시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으시고 지방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공장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오버이의 불같은 진정. 위민 혼신의 세계는 천만의 심장을 울렸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은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대영단이고 거창한 혁명이라고 하면서 은파군에 펼쳐진 지방중흥의 희한한 전변상은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 더 밝은 앞날만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화 같은 수건과 철석의 의지가 떠올린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당중앙에 현명한 용도가 있고 사회주의 조선의 절대적 힘인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조선의 새로운 기적, 새로운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할 것이라고 하면서 100배의 자신심과 용기를 안고 지방의 획기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뜨거운 애국 충성을 다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은파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응천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의 최대의 수건과 웅지에 또 받들려 일도선 지방공업 공장의 준공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니 위대한 오버이의 열화 같은 사랑과 정이 뜨겁게 맞춰와 격정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은파군을 온 나라가 다 알고 부러워하는 복받은 땅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은독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첫 자리를 보답의 첫 자리로 빛내어 나가자.
이것이 고창한 변혁의 출발선에 나선 운파군 인민들의 강렬한 민심이고 드팀없는 신념이라고 하면서 그는 공장 운영과 관련한 당정책적 과업들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책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군의 제부인 지방공업 공장들이 첫 운영에서부터 인민생활 향상에 든든한 보루, 알찬 미천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공장의 주민들이 준공 투표를 끊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 무대가 펼쳐져 준공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는 속에 참가자들은 공장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운파군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 땅, 흥하는 고장에서 문명 부유한 삶을 누려갈 아름다운 예의를 소리쳐 부르며 현대적인 새 공장들마다에서 힘찬 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위대한 혁명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순간도 잊지 않고 지방발전 정책의 완벽한 집행에 헌심을 다바침으로써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고 지방의 이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려는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국가과학원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박철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학원에 찾아오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두 차례나 몸 가까이 모셨던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이며 공운사적 강사인 한화숙 과장 동지는 그날의 감격을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소한의 맵전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18년에 첫 현지 지도로 아침 일찍 우리 국가과학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과학원 책임일꾼이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 오늘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 지도하신 지 19회가 되는 날이라고 말씀 올리면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과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들여 키워서 당의 둘의 성벽처럼 세워주신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오보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 개건한 국가과학원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면서 국가과학원의 강화 발전과 그 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과학의 도전, 과학으로 복무해야 할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이 있으며 과학을 해도 오직 조선노동당의 붉은 깃발 아래서만 하겠다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전시장의 여러 전시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것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는 이 최상의 평가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숭숭장구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비상이 강화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바로 이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 발전에 이 선차적인 힘을 놓은 데 있다고 하시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 역량과 그들이 명색한 두뇌가 있기에 이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조명종 부원장 동지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따뜻한 정은 과학자들이 1100배 힘과 열정으로 과학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과학기술로 당과 혁명을 위해 복무에 올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세계 선진 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 강국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현대적인 살림집과 경치 좋은 연풍호 기술계, 과학자 휴양소까지 일도 세워주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그 사랑, 그 믿음에 더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보답하는 길이 이 바로 조선의 과학자로서의 삶을 빛내는 길이라는 것을 진리로 새긴 우리 국가과학원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국가과학원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은 초고 전력 전기로의 운용에서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제작 완성하고 김칙제철 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 공정과 12월 5일 청년광산이 결정망측 생산 공정을 완성하는 데서 우위가 큰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것을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가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일으켰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전의 제8기 제11차 전원에서 과학계가 총분기해서 당 제8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뤄놓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뤄낼 때 대한 강령적인 가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제작서에서는 지난해 당의 지방발전 이수중10 정책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뤄간 성과들을 청하하면서 기관 공업 부문들에서 증산하기 위한 그런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 과학자들이 일거리를 정확히 분담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모든 연구소, 분원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원대한 리상 실현으로 비약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마지막 돌격전의 승리를 실질적인 과학연구 성과로 확실하게 안받침할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전민학습의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 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과학기술 도서관이 각지에 계속 일도서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 과학기술 도서관이 훌륭히 일도서게 된 것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겨 나가는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 과학기술 중시의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사회적 진보와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촉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과학기술 도서관을 새로 일떠세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과학기술 보급 기지를 세우도록 하시고 도서관 건설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도서관을 당의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을 구현한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세울 높은 목표 밑에 개성시에서는 앞선 공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적 특색과 과학기술 보급 기지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전반적인 건축 공사를 질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풍치수려한 자남산 기술계 정보 봉사와 연구 토론 및 보고, 각종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도서관이 건설됨으로써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와 방침 관철을 위한 또 하나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개성시 과학기술 도서관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됐습니다.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용규 동지, 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도서관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서관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조국의 밝은 미래가 비낀 사랑의 요람, 애기들의 궁전인 평양산원에서 얼마 전 554번째, 555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새쌍둥이들의 어머니들은 강계시 심천동과 벽동문 성사리에서 사는 한손경, 김초록 여성입니다. 사랑의 보육기에서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새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가 건강하며 몸무게는 4kg 이상으로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태어난 새쌍둥이입니다. 임신이 확진되면 나라의 구의리 또는 우리 평양산에서 직접 나가서 환자 호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임신부들과는 달리 임신이 확진된 그 시각부터 산전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 식사가 따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물도 가장 최고급인 그러한 약물들이 다 100%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100여일 동안 산전 산후 치료를 받고 산모도 아이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평안북도 벽동군의 김초록 여성이 2024년 10월 12일에 나온 새쌍둥이는 첫째와 셋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며, 자강도 강계시에 사는 한손경 여성이 10월 22일에 나온 새쌍둥이는 모두 아들입니다. 15살짜리, 13살짜리, 8살짜리 딸 3자식이 있고 4번째로 난 게 새쌍둥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산원에 입원했는 기간에 우리 마을에서 농촌 새살림집들이 일떠섰는데 새쌍둥이를 낳게 됐다고 저 집을 우리 가정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식도 잘 키워서 당의 사람과 배려해 보다방. 평범한 노동자 농장원 가정의 기쁨을 온 나라의 경사로 내세워주시고 운정 어린 선물도 안겨준 당의 크나큰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새쌍둥이의 부모들은 지방지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야수적인 사육전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8일 가자지대 민방위 기관이 폭로한 데 의하면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가자시와 한 유니스 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살림집과 천막, 학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륜전 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로해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30여 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됐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군의 무력 침공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5,936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르카초시 종일현에서 7일 리히터 척도로 6.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7일 현재 126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609세대의 살림집이 무너졌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파괴된 도로, 다리, 학교, 병원 등을 시급히 복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람 메타페용 비루스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람 메타페용 비루스는 돌림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 질병이지만 노인들과 어린이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 속에서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흔히 3 내지 6일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감염되기 쉽지만 중증도에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왁진이나 또렷한 치료 약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밖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사람 메타피움 비루스 감염증은 인도네시아, 인디아, 파키스탄, 위et남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상은 지난 7일 국내에서 여러 명의 어린이가 이 비루스에 감염됐는데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생학적인 환경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사람 메타피움 비루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개체 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에너지 이용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자연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의 비율이 세계적인 총 발전량에서 처음으로 30%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력 생산 구조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태양 전지와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2030년까지 자연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 능력은 2023년에 2.4 내지 3배로 증가하게 되며 그중 95%를 태양 전지와 풍력 발전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자연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으며 유럽에서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열 발전소들에서는 땅속의 증기와 도원물을 뽑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주입한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업 속도가 높은 강철판 절단 흐름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아변한 강철판 퉁구리를 풀어서 절단 공정으로 보냅니다. 절단 공정에서는 칼날축 비아링을 정밀 조정해서 절단면이 매끈하면서도 강철판의 너비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절단한 강철판을 규격별로 다시 감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강철판 퉁구리의 직경이 넓어져도 편차 없이 정확히 감길 수 있도록 한 다음 포장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1월 상순이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월 상순이 기온 변화가 심했지만 평년에 비해서 기온은 약간 높았고 해비 침률도 약간 높았습니다. 이 기간 9일과 10일 서한추위가 있으면서 평균 기온이 낮아졌는데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6.6도로서 평년보다 약간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9mm로서 평년의 절반 정도였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해비침률은 62%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평균 기온은 15일과 16일에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으며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1 내지 3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5일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1도로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족 지역에서 한때 2cm 미만이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한때 5cm 미만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시리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송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선 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소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의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